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 가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50분간 함께할 장용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재 입시의 대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대 입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고 틀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시는 굉장히 복잡하고 대입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시험만 잘 보면 그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가던 시대였죠.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비교과라고 하는 다양한 활동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커졌는데 부담만 커진 게 아니라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때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내신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디는 논술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디는 수능 성적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라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틀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입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큰 틀을 잡아놓고 이제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있고 정시 모집 있다, 이런 건 아실 거고, 2월 달에 일부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인원을 극히 작게 뽑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는데 먼저 간단한 정시 모집부터 말씀드리면, 정시 모집은 수능이 대세예요. 수능. 정시 모집에서 말하는 실기 전형은 예체능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의 95% 이상은 수능인, 수능 전형, 수능 위주인 전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전혀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은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입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 3,000가지가 넘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수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 모집을 보면 이 숫자가 마음대로 숫자 이런 거예요. 수시로 뽑는다, 이 말인데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 교과라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내신을 공식 용어로 교과라고 합니다. 교과. 그래서 학생부의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뽑는 게 교과 전형. 물론 의대도 이 전형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종합이라는 거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까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종합전형이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핫한 전형이고 가장 많이 뽑는 전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학교 있죠.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 75%를 선발을 하는데 그 수시의 100%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내년에 100명을 선발하면 수시에서 85명을 선발하는데 그 85명 중에서 75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뽑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서는 내신보다는 이제 논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수능 최저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의대에서도 논술을 많이 선발하는데 여기서는 수능 최저가 세 과목 1등급, 아주 어려운 세 과목 1등급을 요구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 목동 지역의 학생들은 이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또 많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전형도 의대는 선발을 조금 한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수시로 대학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되 수시로 가는데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이냐까지 정해놓고 학교 생활과 비교과 활동, 교과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 정시로 대학 갈래,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특히 목동 지역은 많습니다. 정시로 대학 간다. 그 말은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정시로 간다, 이 말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보다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맞는데, 수시로 대학 가겠다라고 할 때는 내신을 아주 잘 봐서 갈 건지
비교과도 아주 잘 챙겨서 갈 건지, 교과, 비교과는 조금 뒤로 물리고 논술을 잘 봐서 갈 건지, 아니면 뭐 특기자 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갈 건지를 확정하고 거기 맞춰서 이제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시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짧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이냐, 교과를 할 것이냐, 비교과를 할 것이냐, 논술을 할 것이냐, 뭐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에서 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것이냐를 우리 학생들의 성향과 그다음에 재학 중인 학교의 프로그램 등등을 확인하고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선택하자가 수시 전형의 이제 성공 비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제 첫 번째가 대입이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복잡한 게 아니라 다양하다라고 하고,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이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전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전형 요소. 전형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누구나 다 아는 내신. 그죠? 내신은 이제 공식 용어는 교과라고 합니다.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보시면, 우리 자녀분들, 자제분들 학생부를 보시면 항목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10번. 그 중에서 이 내신 부분을 빼거나 나머지 전체를 비교과라고 합니다. 그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봉사활동, 또 독서활동, 그 다음에 우리 자제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보는 그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학교장상 이런 거 있죠. 수상 경력 등등등등. 이 비교과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당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논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적성고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적성고사,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또 요즘 중요해지고 있는 면접 등등등등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학교 프로파일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건 빼고, 그래서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수능도 있죠. 그렇죠? 수능, 정시도 있지만 수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이 전형은 이 요소, 이 요소를 합쳐서 선발한다. 또 다른 전형은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선발한다. 이런 식으로 전형 요소들 간의 어떤 결합. 이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시 모집은 좀 복잡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전형을 선택을 하셔서 미리 거기에 맞춰서 교과에 치중할지, 논술에 치중할지, 정시, 수능에 치중할지, 또 비교과에 치중할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계는 이렇게 수시 4가지, 정시 2가지 이렇게 있어요. 물론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수시는 6번 최하, 그 다음에 정시는 3번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188개 일반 대학과 10개의 교육대학 합쳐서 198개 대학에서는 이 6번의 기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경찰대나 카이스트 같은 특수 목적 대학교는 그 6번 안에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뭐 크게 보면 5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다. 아시겠죠? 나머지 4개는 수시인데, 첫 번째는 내신 잘 봐서 가는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내신도 잘 봐야 되지만 비교과까지 잘 챙겨야 되는 종합 전형, 물론 여기 면접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걸 아시고 어떤 전형으로든 진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프로그램의 제목과 일치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 가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다 보니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내신 성적 챙기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 대다수 학생들의 어떤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미래 인재, 그죠? 21세기에 지금 필요한 인재가 어떤 거냐?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부도 그냥 책을 보고 지필고사, 객관식 시험, 뭐 일부 수행평가,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뭐 봉사활동이거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그런 활동들까지도 평가한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예전에 지난 정권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졌거든요. 그 전형이 대학 입시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선진화다라고 할 때는 적기는 선진화라고 적혀 있지만 읽을 때는 다양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시가 복잡하다가 아니라 입시가 제가 다양하다라고 한 이유는 2010년도 그러니까 2011 학년도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때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됐고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취지 자체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 사회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취지가 돼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2만 명 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늘어왔고 올해 2016년도, 2017 학년도에는 7만 2천 명을 선발하고요. 내년에 2018 학년도 때는 현재 지금 고2 학생들 있죠? 예비고 3. 이 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8만 3천 명이나 뽑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났죠. 전체 인원이. 대부분의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우리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느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율이 늘더라도 인원은 줄어요. 근데 그 인원이 느는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라고 하는 거는 내신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의대랑 같이 결부시킬게요.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요.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조금 나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내신만 신경 쓰는 학생이랑 내신과 비교과 같이 신경 쓰는 학생이랑 가는 길이 다른데 이 교과 전형은 점수가 아주 높겠죠. 당연히. 종합 전형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의대는 거의 겹쳐요. 의대는 이 교과 전형이나 이 종합 전형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대가 워낙 인기는 이제 그 계열이다 보니까 의학 계열 자체가 실제로 그런 이제 비유도 하죠. 이제 서울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의대가 다 세팅이 되고 나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울대를 쓰고 의대를 썼다. 그래서 의대를 합격하면 서울대는 포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1점대 초반의 성적대를 요구한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교과는 내신 성적인데 여기는 전교과가 다 들어갑니다.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나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나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버리는 과목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종합전형에서는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목 간 편차라는 항목도 있어요. 과목 간 편차.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의대를 가니까 이과겠죠, 이과?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뭐 1등급 받고 뭐 1점대 초반이 나오는데 사회 같은 거는 의대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또 사회가 아니라 뭐 한국사 아니면 뭐 도덕이라든지 뭐 기술과정, 뭐 음악미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성적이 아주 낮게 나왔다. 국영수 과는 1등급인데 뭐 사회가 5등급 나왔다. 7등급 나왔다. 이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학생이 공부를 편식한다. 아니면 대학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이라고 불성실하게 그 과목에 대해서 태만했다.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이 아닌 종합 전형에서는 전 과목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는 교과 외에 나머지 활동이거든요. 비교과는 크게 6개 정도를 이제 말합니다. 하나는 그 창의적 체험 활동 들어보셨죠? 창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4시간 정도는 이 창체라고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합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자동봉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조금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이 용어를 아세요. 자동봉진.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4가지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요 4가지가 그냥 비교과였어요. 그냥 그 자소서에 그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2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어쨌든 이 4개 중에서는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도 좀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동아리 활동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의대갈 학생은 어떤 동아리를 해야 될까요? 특정 동아리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죠? 학생이 자기가 취미에 맞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게 많으면 가장 좋은 동아리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의대를 진학한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하는 동아리는 뭐 생명과학 동아리, 뭐 바이오 동아리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당연히 의대와 연관성 있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하고 그런 동아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이런 거 많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의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동아리는 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들겠죠. 공부하는데.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하시면 좋은데 하나 정도는 학술 동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학술도. 그래서 수학, 심화 수학을 한다는 거라든지 과학에 대해서 실험, 그 다음에 뭐 토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생명과학이나 뭐 바이오 이런 관련된 동아리 이렇게 해서 학술 동아리를 하나 하시고 거기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의대 가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뭐 리더십이나 또 팔로우십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해서 그 공동체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 관련된 거 하나, 비교과 관련된 거 하나, 뭐 취미라든지 이런 거. 또 이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가 있고 정규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 동아리 하나, 자율 동아리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의대 갈 학생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동아리가 어떤 학교는 뭐 20개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유명한 뭐 외고는 385개가 있답니다. 그만큼 차이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적으로 있으면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으면 친구들 몇 명 모아서 자율 동아리를 또 창설하고 거기서 활동 열심히 하고 그게 학생부에 잘 기재되고 그렇게 하면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데 유리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4개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독서 활동이에요. 독서. 그리고 수상 경력. 먼저 독서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가든지 아니면 원하는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독서도 중요합니다. 독서. 아시겠죠? 독서는 학년당 이게 이제 과목당 500자씩 쓸 수 있어요. 과목당.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쓰는 게 이제 공통난이라 그래서 1000자까지 쓰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은 독서 항목이 반 페이지예요. 반 페이지. 근데 어떤 학생은 제가 올해 제가 상담한 학생 같은 경우는 독서만 8페이지예요. 8페이지. 그러면 물론 그 독서를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면접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어떤 학생이 더 호감이 가세요? 어떤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할 거다?
그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독서는 풍부한 독서를 하는 학생이 더 호감이 가시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전형 요소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비교과에서 중요한. 그래서 의대를 간다 라고 하면 또 그게 맞는 수준 높은 책을 또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하나 팁을 또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포커스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1학년 때는 어떤 독서를 하는 게 좋으냐? 다양한 독서가 좋아요. 다양한 독서. 1학년 때는 아직까지 명확한 꿈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를 해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2학년 때는 2학년 때도 다양한 독서도 좋은데 2학년 때는 이제 자신의 이제 전공이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독서 위주로, 전공과 관련된 독서만 하는 것도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독서 위주로 독서를 하자. 세 번째, 3학년 때는 입시 준비로 바쁩니다. 바쁘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서를, 한가하게 독서를 많이 한다. 그것도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제 3학년쯤 됐으니까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느냐. 양보다는 질. 그래서 심층적인 독서. 조금 수준 높은 책 있죠. 그런 책을 소수라도 좋으니까 읽어서 거기서 나의 역량을, 학업 역량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1, 2학년 때는 안 하다가 3학년 때 또 많이 한다. 그것도 이상하죠. 제일 바쁠 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예비고일 때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수상실적. 수상실적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상을 몇 개를 주느냐에 대해서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3월 초에 학교의 그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내가 의대를 간다, 아니면 내가 공대를 간다, 내가 문과 쪽 상경계열을 간다 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이 상을 받으면 유리하겠다 싶은 대회가 있잖아요. 교내 대회가.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셨다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하시고, 그래서 상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특이하게 치르는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어디냐 그러면 한양대학교예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봐요. 내신도 안 보고 자소서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학생부에 있는 내신 성적 말고 나머지 것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가지를 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상실적이에요. 수상실적. 그래서 이과다, 공대다, 의대다 이렇게 되면 수학경시대회, 당연히 교내 말합니다. 교내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과학토론대회, 과학실험대회 뭐 등등등등 이런 상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대회를 치르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그 대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도 많아요. 그리고 있어도 저거는 뭐 수학, 과학 잘하는 학생들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지 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대회에 참가하고 참가한 것을 통해서 상을 못 받았더라도 그 대회 참가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거를 학생부에서나 자소서에서 어필하면 대학 가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해 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교과는 6가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독서, 수상실적. 아시겠죠? 요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자.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성이 많은 분야는 좀 더 깊이 있게 하자.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는 방법 아시겠죠? 물론 의대는 또 그 의대에 맞는 쪽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추천서, 줄여서 학자추 이래 말합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를 평가한다 이래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서류는 학자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래서 학생부는 제가 비교과에서 말씀드렸고,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쓰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7월 말까지, 7월 말에 기말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니까 기말고사 때까지 열심히 내신 성적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한 달 반, 2달 가까이를 자기소개서에 매달려요. 물론 학교를 6개 정도 쓰니까 그 1, 2, 3번은 같고 4번은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그래서 쓸 분량이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어려워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갈 때는 자기소개서가 아주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한 3가지만. 첫 번째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차별화가 돼야 된다. 남과 비슷하면 안 돼요. 특히 입학사정관 분들은 단시간 내에 아주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 활동 비슷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과 다른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남보다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써라. 남과 다르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남과 다르게 쓰자, 이런 거고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써서 학교를 가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학교 내에서. 그랬을 때 어떤 친구가 주었어요. 그거 보고 이 자기소개서는 아무개 거다 라고 바로 알 수 있으면 잘 쓴 거래요. 왜냐하면 차별적으로 썼으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는 1번과 좀 연결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써라. 구체적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추상적이죠. 추상적. 그래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쓰지 못한다. 그 말은 추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누구나 다 쓰는 내용. 그러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라. 사례 중심으로. 마지막 3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용도가 무엇이냐? 자기소개서는 용도가 뭐냐? 우리 학생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이름에서. 학생부예요. 학생부. 그래서 학생부는 3년 동안, 적어도 2년 반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해도 되는데, 한양대는 그렇게 한다 그랬죠. 해도 되는데, 학생부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 좀 더 보완하고 싶은 것 있으면 자소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드러난,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학생부에 드러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모든 학생들에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를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서, 장점은 어떻게 할까요? 장점. 학생부에 드러난 장점은 자기소개서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에 드러난 단점. 단점 같은 경우는 보완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모 대학교 입시 설명에서 나온 예인데, 그 입학사정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자소서는 입학사정관분들이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학생부를 보니 어떤 학생이 내신 성적이 1학년 때는 3등급, 근데 2학년, 3학년 모두 1등급 받았어요. 1등급. 아주 잘했죠. 성적도 올라갔고 상승했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 입학사정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왜 1학년 때는 3등급이었을까? 그때 자소서를 본다는 거예요. 그 자소서를 봤더니 이 학생이 1학년 때 어떤 합당한 이유, 물론 면접이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 칠 때 아팠다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학생부에서 이 학생의 단점인 1학년 때의 낮은 성적, 내신 성적을 해명을 했다라고 하면, 입학사정관분은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을 311 이렇게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1학년 때 내신은 이 학생의 진짜 자신 실력이 아니라고 하고, 2학년, 3학년 때 내신 성적인 11만, 1등급, 1등급만 반영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례의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아주 잘 활용한 거죠.
뭐 미사여구나 뭐 그다음에 문장력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드러난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은 강조하고, 왜냐하면요 장점도 강조 안 해도 입학사정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도 보시고 추천서도 보시고 하니까. 그래서 깜빡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강조하라 이런 겁니다. 됐죠?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자기소개서는 꼭 고3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자제분들이 고1이든 고2든 또 중학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써보라고 하십시오. 학년이 끝날 때 1년 기준으로, 2년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래야 늘어요.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3 때 1학기 끝나고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자소서 쓰잖아요. 한 달이 부족해요. 쓰기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써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면접이 있어요.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서류를 입학사정관분들이 믿어주겠죠. 당연히 그 고등학교에서 기초인 그 활동 기초니까. 하지만 확인을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죠? 학생부를 제자 잘 되라고 조금 과장해서 쓰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사실 뭐 등등등등의 이유로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학부모님들도 면접 많이 보셨죠. 예전에 뭐 취업할 때라든지 이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면접 준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당락이 바뀌는 비율이 한 30% 이상 된다고 합니다. 면접은 우리 주제가 의대니까 의대에서는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는 다중 미니 면접, MMI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 면접을 이제 실시해요. 그 다중 미니 면접은 아주 어렵습니다. 뭐 상황 면접방, 그다음에 뭐 상황극을 시켜요. 상황극을. 친한 친구가 서울대학교 그 의대 면접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어떤 학생이 친한 친구가 부정행위를 했대요. 부정행위를. 그걸 내가 알았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눈 감고 참을 거냐. 친하니까. 아니면 고발할 거냐. 신고할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상황 면접실도 있고요. 뭐 빅데이터 분석실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의대에서 선발하는 그 다중 미니 면접 말고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서류 진위 판정이 많아요. 서류 진위.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진위, 진짜냐 위조됐느냐를 판정하는 면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독서, 학생부에는 그 책을 아주 열심히 잘 읽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한테 그 책에 뭐 읽고 느낀 점이 뭐냐, 아니면 그 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는데 학생이 답변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의심받겠죠. 서류 그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자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꼼꼼하게, 그렇죠? 숙지한다는 말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게 무엇인지, 활동 전, 활동 중, 활동 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 면접, 그렇죠? 면접만큼 실전 경험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의 면접 하지 않고 면접장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아무리 쉬운 질문을 하셔도 머리가 하얘져요. 무슨 말 하고 나오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면접이 포함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한다. 그런 전형으로 대학 갈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시면 지금 방송 보는 이 순간부터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3 때 뭐 서류 통과되고 1차 통과되고 2차 면접까지는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에서 1차 통과랑 면접이랑 기간이 길면요 면접 사교육이 또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면접 사교육을 유발하는
하지 않기 위해서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차 합격하고 나서 면접 준비하면 그냥 면접 요령만 익히는 거예요. 면접 실력이 늘지 않고.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주제는 의대죠, 의대. 의학 계열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의대는 지금 너무 이제 인기가 많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의대 가버리죠.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의대는 지금 인기인데, 의대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의대 입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의대는 수시 정시가 있으면 수시가 많을까요? 정시가 많을까요? 수시가 많겠죠? 근데 그 많음의 정도는 차이가 좀 나요. 다른 모든 그 학과는 수시가 70%, 정시가 30% 이고 지금 이제 방송 촬영하는 2017 학년도, 2016년도에는 수시에서 70%, 정시 30%인데 내년에 2018학년도 때는 수시가 73%, 정시가 27%, 점점 더 수시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73%, 27% 이 정도로 7대3의 비율로 수시가 많은데 의대만큼은 올해 57대 43, 57%가 수시, 43%가 정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요. 수시에서 모든 학생들을 다 뽑을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학생이 여러 군데 붙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과에서는 추가로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또 뽑으면 또 나가고 뽑으면 또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다 못 뽑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시와 정시가 5대5 정도 된다고 봅니다. 5대5. 그래서 정시에서 뽑는 인원 플러스 수시에서 다 못 뽑아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 이게 이제 입시에서는 수시 2월 인원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시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의대는.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5대5 정도 된다. 이렇고요. 5대5인데 느낌상은 정시가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다른 과들은 30%도 안 뽑는데 이건 50%나 뽑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정시는 수능으로만 선발한다. 즉,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 근데 그 방법으로 50명을 뽑는다. 50%를 뽑는다. 근데 수시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다양하다 그랬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같은 50%라도 그거를 이제 등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어떤 전형으로 의대를 많이 뽑느냐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정시예요. 정시.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공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의대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수시는 교과 전형 있죠? 교과 전형은요. 내신만 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 있죠.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올해 기준으로는요. 의대 정원에서 의대를 선발하는데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서울 학교 상위권 대학은 연세대학교밖에 없어요. 3명. 그것도 내년에 없어져요. 또.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상위권 대학은 없다. 왜냐면 고등학교가 다 수준차가 많이 나니까. 그죠? 전교 1등이라고 해서 전교 뭐 내신이 1점대 초반 중반이라고 해서 진짜 실력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수준차가 많이 나니까 그 공부에 관련된. 그래서 교과 전형은 모든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이 선발을 하지만 대부분 지방대예요. 지방대.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교과 전형이 14만 명, 전체 모집 인원의 40%를 선발하거든요. 40%를 교과 전형 선발하니까 가장 많아요. 근데 14만 명이나 뽑는데 그 중에서 인서울은 11,000명밖에 안 됩니다. 11,000명. 그러면 나머지 13만 명은 어딜까요? 네, 지방이에요. 지방.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대랑 제가 접목시킬게요. 의대 중에서 서울권 의대, 뭐 수도권 의대 여기는 교과 전형이 거의 없다.
지방의대는? 지방의대도 지방대죠. 지방의대는 내신 전형이 많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내신을 아주 잘 받아서 내신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신만 잘 받아서는 안 돼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4개 중에서 잘한 거 3개가 111.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3개 합쳐서 4, 1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 기준을 두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특징이 지방에 많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내신을 아주 잘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목동 지역의 학생들은 이 교과 전형이 쉽지가 않겠죠. 문이.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종합 전형은 교과, 비교과, 자소서, 이제 면접도 이제 다중민의 면접도 있고 서류 판정 면접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이 종합 전형에서의 교과, 비교과, 특히 교과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더라. 내신 1점대 초중반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은 지방에 많다 그랬죠. 그것과 반대로 논술 전형은 수도권에 많아요. 수도권. 전국으로 따졌을 때요. 교과 전형이 14만 명, 논술 전형은 14,000명, 10분의 1 차이 나거든요. 10배 차이 나요. 10배. 그런데 인서울만 따져보면요. 교과랑 논술 전형이랑 인원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11,000명, 10,000명 이렇게 1,000명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지방에 많다. 논술 전형은 수도권 의대에 많다. 아시겠죠? 근데 많긴 한데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의대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인기 대학이겠죠. 의대에서도 인기 대학. 너무 높은 거예요. 합격하려고 그러면 실력이. 그래서 올해 성균관대 의대에서 논술 전형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경쟁률이 288대 1이었어요. 288. 그죠? 살인적이죠? 지방에 있는 의대는요. 부산대, 경북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원주 캠퍼스 빼고는 논술 전형이 없어요. 이제 감 잡히시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상관없이 다 골고루 선발하는 거예요. 또 정시로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골고루 있는데 교과와 논술 전형은 지방이냐 서울 쪽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지방이다 그러면 교과 전형이 많고 수도권이다 그러면 논술 전형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수학과 과학을 아주 잘해야 된다. 아까 그랬죠. 말씀드렸죠. 288대 1이에요. 200대 1이 넘는.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충실하게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학 실력 가지고 변별력 있는 고득점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논술로 의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죠.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은 이게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의대에서도. 그래서 의대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지금 이제 이 특기자 전형 쪽인데 그렇다 보니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좀 많이 선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고 일반고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 특기자 전형을 좀 벽이 높다 이런 걸 아시고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이 특기자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한 선배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많이 확인해 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원래 이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려고 그랬어요. 귀족 전형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특기자 전형 자체가 학교에서 대비가 안 되니까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교육도 이게 좀 뭐라고 그러죠? 이게 좀 대중화된 사교육이 아니라 특화된 사교육이다 보니 굉장히 비용이 이제 고액이었죠. 그래서 이 특기자 전형을 귀족 전형이다 라고 해서 폐지하려고 했다가 이 상위권 대학 위주로 조금만 남겨달라 해가지고 극소수로 남겨뒀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의대도 특기자 전형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일반고 학생이 합격하려면
좀 쉽지 않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대를 간다 그러면요. 정시는 수능에서 지금 이제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정시 수능 100%이 전형에서는 요즘 수능이 쉽죠? 아시죠?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정권의 정책이죠. 교육 정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 수능이 쉬워져서 의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합쳐서 하나 틀리냐, 두 개 틀리냐, 세 개 틀리느냐, 아니면 무슨 과목을 틀리느냐, 두 개를 틀려도 뭐 수학을 틀리느냐, 과학을 틀리느냐, 아니면 국어를 틀리느냐, 영어를 틀리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어요. 정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수능 공부에 매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 목동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가는 논술 전형이다 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세다 아시겠죠? 111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래서 논술과 수능을 다 잘해자 이런 겁니다.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 주로 이제 지방이 많지만 지방의대도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지방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가 세더라. 내신도 조금 여기 목동 지역에서는 얻기 힘든 내신을 원하는 학교가 많다.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가지 다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정리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입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복습 삼아 정리해 드릴게요. 대학을 간다 라는 거는 수시로 가느냐 정시로 가느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시는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수시는 내신을 잘 받을 거냐, 내신과 비교과를 잘 볼 것이냐, 아니면 논술을 잘 볼 것이냐, 아니면 특기자, 그렇죠? 어학 특기자, 수학과학 특기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분야의 특기를 가질 것이냐, 이렇게 수시 네 가지, 정시는 거의 한 가지,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다. 거기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전에 우리 애는 그 중에서 어떤 전형이 가장 맞더라. 그리고 우리 애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대학을 많이 보내더라. 이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장 대세인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보통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인서울이 목표시죠. 적어도 전국으로 따지면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40% 20% 이렇게 돼가지고요, 종합전형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인서울 따지면요, 교과가 11,000명, 종합이 25,000명, 2.5배 2.5배.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의대죠. 의대는 정시에서는 수능에서 다 합쳐서 2개, 3개 이상 틀리면 힘들더라. 이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비교과 모두 학교에서 알아줄 정도로 아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랜 시간 시청하시느라 힘드셨죠? 입시는 이렇게 50분 강의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미천 삼아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학원 선생님들과 또 상담을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찾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입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면서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